하나, 둘. 맑고 청아한 음색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자신의 호흡을 통해 연주자들의 감정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리코더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는 리코더로 정통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 최선진 씨가 있습니다. 고향인 평창에서 나고 자란 그는 조금 늦은 28살에 리코더를 배우기 시작해 리코더 연주자의 길로 들어섰다는데요.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치고 개인 독주회와 다양한 연주회를 이어오며 사람들에게 리코더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죠. 무엇보다 고향을 사랑하는 선진 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축구구단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하루, 한 주, 한 달이 부족할 만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데요. 열혈 리코더 연주자이자 우리 동네 최반장, 오늘의 주인공 최선진님을 위한 첫 번째 곡 만나봅니다. 우연히 접어든 학교 담 너머로 들리는 노랫소리, 아이들의 멜로디는 피아노 음률에 맞춰 내 어린 옛 기억으로 스며드네. 햇볕은 칠판 위에 분필로 그 노선, 마룻바닥 위에 낡은 풍금과 그 너머로 앉아 계신 선생님의 입을 쫓아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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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이오우. 음악 선생님의 예쁜 손 따라 낡은 풍금 소리 높아만 가면 올라가지도 못했던 우리 목소리에 힘을 주어 반복했던 발성 연습.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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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이오우. 하나, 둘, 셋. 네, 저는 리코더 연주자 최선진입니다. 주업이 공연이고요. 그리고 축구단에서 팀 매니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봉사활동 좀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 같은 거 하고, 짬나는 대로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들 어른이 되어 학창시절 음악 시간 잊혀진 지 오래겠지. 하늘이 맑고 깨끗한 날이 오면 교정에 울리던 고운 새소리와 창밖으로 쌓여간 우리 즐거웠던 음악 시간, 그나마는 기억해주겠지. 아에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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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이오우. 음악 선생님의 예쁜 손 따라 낡은 풍금 소리 높아만 가면 올라가지도 못했던 우리 목소리에 힘을 주어 반복했던 발성 연습.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떨었었고 28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무대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대를 섰는데 지금은 무대에 서는 그 자체를 즐거움으로 무대에 서는 것 같아요. 네. 무대 울렁증은 없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무대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서 카메라 울렁증은 있네요. 두려워요. 아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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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더의 맑은 음색으로 지역 문화 예술을 이끌고 고향인 평창의 숨결을 품어 유쾌하게 지켜온 사람. 리코더 전문 연주자 최선진 씨의 보통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곡 아에이오 저희가 선곡을 해봤는데 전 연습을 하면서 아 맞다 내가 음악을 이렇게 시작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들어봤는데 내가 또 저렇게 가르치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들어봤거든요. 사실 저도 클래식 음악 전공자로서 특히 바로크 음악을 하시는 분을 만나 뵈러 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누가 내 맘 좀 말해줘 이런 내 맘 좀 말해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말해줘 이런 내 맘 좀 28살에 리코더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악기를 시작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나이일 수도 있어요. 악기는 아주 어렸을 때 손이 굳기 전에 시작을 해야 하는 거라 가지고. 네. 그런데 너무 또 그런 음악 같은 게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니까 늦었어도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리코더 연주자로 봤을 때 나만의 강점은? 저는 어느 한 장르만을 연주를 하지 않고 네, 사람들이 원하는 곡을 하는 가요든 뉴에이지, 영화음악, 클래식, 바로크 음악까지 골고루 아무거나 이제 막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군 도변차로 하부도로에 아무 통제 없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흰색 화물차가 고가차도 안내를 지나는 순간 차들이 고가 안내를 지나면서 진동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밥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진 씨. 그에게 새끼 식사는 중요한 삶의 리듬이자 일과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이렇게 왜 손이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당이 좀 낮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사만큼은 거르지 말자. 그리고 뭐 굉장히 자유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식사 시간은 맞춰놓고 꼭 식사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어요.
여보나 갔다 올게. 파불카드입니다. 덴마크 사람인 미칼라 팩트리라는 연주자였는데 그 연주자의 음악을 들으면서 와, 리코더가 참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연주용으로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들어오고 약간 삑삑거리는 소리 나는 그런 악기로 취급을 받아서 그 어떤 악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좀 지도해 주는 편이에요. 안나 막달레나라는 두 번째 부인이 아주 어려서 바흐한테 시집을 왔는데 안나 막달레나가 집에서 그냥 혼자 심심하지 말라고 바흐가 곡을 많이 작곡을 해갖고 음악 수첩을 만들었어. 그 음악 수첩 속에 이게 들어앉아 있는 거야. 안나 막달레나를 위한 음악 수첩 중에 있는 미뉴엣이에요. 다른 악기를 혹시 배워본 사람 있어? 바이올린? 바이올린에 이거 해봤지? 그치? 피아노를 하는 사람들도 피아노에서도 이것도 하고 이 곡은 모든 악기를 위해서 다 배워. 느리게 할 거야. 하나, 둘, 셋. 도, 파, 파, 솔, 파, 미, 레, 미, 파, 미, 레, 낮은 시, 도, 레, 미, 도, 미, 레. 한 번 더. 솔, 도, 레, 미, 파, 따. 한글은 우리나라 언어고 영어는 미국 언어고 악보는 음악나라 언어예요. 우리가 있는 소설을 쭉 보면 머릿속에 그 소설의 장면이 생각나죠. 개 이름을 읽는 그 자체가 악보를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악보를 보고 내가 머릿속에 그 악보를 그리고 그 악보가 원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게 음악나라의 말을 언어를 읽을 줄 아는 거다. 리코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악기다. 리코더는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고 네.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또 원시적인 악기예요. 음정이라든가 소리를 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선 다른 그 어떤 악기보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악기가 소프라노 리코더예요. 보통은 그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조금 더 큰 알토 리코더가 줄을 이루는 악기거든요. 근데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더 작은 두 개의 악기가 있고 알토 리코더보다는 큰 악기가 테너, 베이스, 그레이트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 막으면 레 소리가 나는 보이스 플룻이라고 그것도 리코더인데 그런 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콘트라 베이스라고 이제 굉장히 거의 천장보다 더 높은 그런 악기도 있고 또 리코더는 시대별로 악기들이 달라요. 르네상스 시대 악기가 다르고 초기 바로크 시대 악기가 다르고 그리고 바로크 시대 악기가 다르고 지금 현대 악기가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가지의 리코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보통의 존재가 휴먼 뮤직 프로그램인 만큼 이번에는 노래에 담긴 우리 선진님의 인생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생 트랙 리스트 시간인데요. 일단 어떤 곡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고 싶어 그곳에서 눈물을 멈을 수가 있을지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그 앞에 전주에 나오는 소리가 약간 리코더 음색과 또 비슷해서 이 곡을 제가 연주회 때 자주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선지님께서 다시 다른 출발을 한다면 네. 어떤 출발을 하고 싶으신지, 다른 꿈이 있다면? 저는 10대로 돌아가거나 20대로 돌아가면 좀 더 어렸을 때 더 빨리 시작하지 못한 그것만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이 길을 준비를 해서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 이어서 인생 트랙리스트 들어보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네, 인생 트랙리스트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이 곡은 선지님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작년에 리코더 독주회를 2번 했었는데 네. 먼저 한 독주회 제목도 바람의 노래라고 지었어요. 리코더가 바람이 들어가야 나오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아내가 조용필을 아주 좋아해요.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극성 팬?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직장을 다니니까 점심시간을 이제 서로 맞춰서 같이 먹고 있어요. 원래 이제 현실 부부들이 대화가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이라도 자주 먹자. 저녁은 저희 집사람이 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서 점심은 항상 집에서 아내랑 같이 먹습니다. 그때 저기 저쪽 사는 집들도 온대? 엄마는 오시고 아버지는 외국 계시니까 못 오시지. 한 2달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지. 그것도 결혼할 때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이발자는 없지 않았었나? 백두산 가기 전에 진영이 오라고 해놨지. 깔끔하네. 안 그거 계속 밖에서 사고 끝나고. 안 건드려. 그냥. 오후에 뭐해? 3일 동안 사무실을 비워놨는데 가가지고 또 서류 정리 다 해주고 경기 있는 거 준비도 해놓고 그래야지.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선진 씨가 힘을 얻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80 넘으신 노모, 곧 결혼을 앞둔 큰딸과 축구 심판으로 활약 중인 아들, 여기에 늘 예술가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 아내까지. 그의 삶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답니다. 이게 잡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니까. 예를 들어 상황이 딱 볼이 세게 오면 기다리세요. 얘가 들어와. 근데 내가 나가서 이게 빨리 잡아놓으면 될 텐데. 저희 평창군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4만 명이 안 돼요. 인구가. 그래서 자랑스럽고 또 이 축구단이 좀 많이 좀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있어서 의무로 등록도 되어 있고요. 단장님이 총괄을 하고 제가 보조를 해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이장을 할 때는 동네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도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힘든 일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도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끝나고 나면 굉장히 보람 있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축구단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봉사였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약간의 유급을 받으면서 일은 하고 있어요. 아니 21세기에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선진 씨가 일일이 손으로 단원들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들 월급이 지자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세미프로 팀도 있고 또 유소년 팀도 있고 그러니까 뒷받침만 돼준다면은 K3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K3에서 또 K2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선수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도 어떠한 선수를 계속 붙잡아 놓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선수들이 좀 더 높은 리그에 가서 진짜 축구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커요. 안녕하세요. 75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 이렇게 선진 씨는 팀을 유지하고 구단을 뛰게 하는 힘찬 심장 박동입니다. 사실 사무국장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타이틀만 그렇지, 네, 모든 이제 잡무를 제가 다 하는. 저희 단장님이 친구인데 그 단장님은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요. 아침에 가면 청소를 저보다 먼저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도 그냥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음악가, 리코더 연주자, 그리고 축구단 사무국장 굉장히 다른 일이잖아요. 약간 MBTI로 보면 F와 T 이런 느낌인데 이 두 역할이 서로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이 있나요, 혹시? 막 갑자기 축구에서 연주에서 축구 이래서 감정으로 겹치는 거는 없어요. 스포츠가 꼭 튀어야 하는 건 아니고, 또 뭐 또 연주자라 그래서 F? 그런 감정적인 거 가지고는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구단이잖아요. 수익 사업을 위한 곳이 아니고 그쵸. 공익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내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마워요. 이쯤에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의 존재, 민감하고 솔직한 질문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리코더 연주자로서나 지역을 위해서나 주로 봉사만 하시는데 돈은 언제 버시나요? 뭐 여기저기서 좀 벌고는 있죠. 예. 연주하면 연주료도 나오고, 또 강의하면 강의료도 나오고, 또 축구단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당이 나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쓰리잡이죠. 네. 그래도 집에 공과금도 좀 내고, 악기도 좀 새로 사고, 식구들하고 외식도 좀 하고, 소고기도 좀 먹고.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지낼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코더는 다른 악기와 비교해서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비싼 악기 앞에서 주눅이 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하프 같은 건 막 1억 하잖아요. 비싼 리코더요. 그때 구입 당시 한 250 정도 했는데 지금은 그 2배 이상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프도 하나의 악기고, 리코더도 악기고, 저는 가끔 연주를 할 때 플라스틱 악기, 진짜 학생들이 쓰는 그 악기로도 연주를 해주거든요. 네. 그 악기가 고가이면 음색이 좀 더 좋고, 더 예쁜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악기에다가 집어넣는 생명이 어떤 거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감동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눅 든 적은 없다. 네. 아마 뭐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돈 버는 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참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8에 리코더를 시작하는 그 해 가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선뜻 그러면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가족의 힘이 참 크지 않았나 싶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특히 아내한테 감사하고요.
결혼 거의 직후죠.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샀는데 2006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큰 집중호우가 이 평창 뭐 전체에 많이 내렸었는데 그때 앞에 있는 작은 개울이 넘치면서 그 집을 휩쓸고 가서 그때 집이 사라졌었어요. 봉사원 사람들이 다 폐허가 된 집인데도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주는 그 마음을 보고 아, 여기에서 다시 살아도 괜찮겠다.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 지어서 들어갈 때는 와, 그래도 내가 직접 지은 집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고 집에서 그렇게 하우스 음악회를 해서 단 한 명이라도 내 음악을 와서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연주할 수 있는 공간처럼을 꾸몄어요. 그리고 이 하우스 음악회는 악기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연주자의 숨소리도 다 들리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연주자도 그 관객들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뭐 앞에다가 차 한 잔 놔두고 차도 마시면서 과자도 하나 씹으면서 이렇게 듣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게 하우스 음악회거든요. 피아노 하시는 연주자가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제 리코더 콩쿠르를 한번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창 국제 리코더 콩쿨? 평창 국제 리코더 세미나? 앞으로도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계속 있고 평창이라는 게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창을 알고 있어서 큰 꿈이긴 하지만 꼭 이뤄보고 싶은, 죽기 전에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두 가지예요.
평창에서 꾸준히 공연을 이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평창은 아니었었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2006년도에 강릉모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위문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저를 보신 한 여자분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원에 있었나 봐요. 이제 근데 아이가 좀 많이 아프고 그날 약간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면서 그 마음을 접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음악이라는 게 진짜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연주, 그냥 고사리 손으로 하는 그 연주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두고 공연을 하실 때 혹시 어르신들이 유난히 좋아하시는 곡이 있나요? 동료 모음곡을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이제 반주를 만들어 준 게 있거든요. 섬지박이, 그다음에 반달, 푸른 하늘나서 하는, 그다음에 오빠 생각, 듬북듬북 생각.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곡들이더라고요. 그런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드리면 막 이렇게 약간 눈이 빨갛게 충혈되시는 분들도 있고 트로트가 많이 유행을 하고 트로트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기도 하지만 옛날에 듣던 그 동요를 들으면 진짜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참 어르신들 앞에서는 많이 들려드려요. 네. 그리고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를 오가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이나 대도시가 그립진 않으신지? 여기서는 사람들이 듣는 모습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듣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서울에 가서 보면 어디 잘하나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듣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는 않는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살짝 겁나고 오히려 더 긴장이 돼요.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연주를 하면 또 잘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마음은 좀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요. 네,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또 리코더 전문 연주자로서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선진님인데요. 한 번 맺은 인연은 늘 소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선진님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대신해서 그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친구인 선진국장, 날쌔 기태단장. 이렇게 방송을 빌어 친구에게 편지란 걸 써보게 되네. 우리 둘 다 고향 진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향 지킴이를 하고 있다니 참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해. 예전 희미한 기억으로 자네는 피부색이 하얗고 호리호리하니 말수가 적은 모범생의 표본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자네가 밴드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 우연찮게 봤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그 시절만 해도 밴드부 학생들은 학업하고는 거리가 살짝 멀었자는가. 그 틈에서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밴드부원으로 성실히 활동하는 자네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 사이에서 늘 칭찬받기도 했고 말이야.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소식이 좀 뜸하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리코더를 공부하러 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 음악협회를 설립하고 지역의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알린 유명한 리코더 연주자가 돼 있었지. 어느 행보 하나 놀랍지 않은 게 없었는데 나에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네. 2021년 3월에 평창 유나이티드 축구단을 창단하면서 코로나라는 변수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 특히 축구단 사무국 인원이 부족할 때 흔쾌히 도움을 주며 급여 한 푼 없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자네의 모습은 잊히질 않는다네. 장내 아나운서가 필요한데
선뜻 마이크를 잡아 나서주고 선수단 관리는 물론이고 회계 업무, 대외적인 업무까지 우리 구단에 자네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따름이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선진 국장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친구지만 아름다운 선행과 참 봉사에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한다고 말이야. 친구가 있어 너무 좋고 모든 이들에게 더 좋은 연투를 들려주고 함께 좋은 세상 펼쳐가는 오랜 동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일세. 선진 친구야, 정말 고맙고 감사해. 김기태 담장님과는 오랜 우정을 쌓아온 사이시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 친구라서 저도 참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제가 고마운 것도 있지만 이 지역이 참 고마워해야 할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중에 70 넘어서 막 80대까지 그럴 때까지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산다면 그거로 만족하고 지금 지나온 그런 모든 것들이 후회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 저는 직업이 리코더 연주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연주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을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평창에 따스하게 울려 퍼지는 선진 씨의 바람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응원해 봅니다. Like a star.